주말 농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봄, 밭에 나가니 벌써 여기저기서 밥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거름을 뿌리고 두둑을 만듭니다. 안 하던 삽질을 하려니 쉽지 않을 겁니다. 이곳은 진흙이 많이 섞인 점토질에 가까운 땅이라 장마 때 배수가 잘 안 되더군요. 그래서 물빠짐이 좋은 땅과는 달리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밥 만들기를 해야 합니다. 물이 원활히 빠지지 않으면 뿌리에 손상이 오거나 심하면 죽기도 하고, 습도가 높아 병균과 벌레 발생이 월등히 많아집니다. 두둑은 작물 심을 자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요. 그것을 꼭 만들어야 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물을 피하기 위한 이유가 아주 큽니다. 두둑을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고랑으로 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으면 작물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작물을 심을 두둑을 잘 만들면 되지 고랑을 왜 잘 만들어야 하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두둑을 만들면 자연히 고랑이 생기는데 왜 그것에 또 신경을 써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누구나 작물 심을 곳인 두둑을 만드는 데는 공을 많이 들이는데요. 고랑을 잘 만드는 데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일리는 있지만 제가 작물을 재배해보면 해볼수록 더 깨닫는 것은 고랑을 잘 만드는 게 두둑을 잘 만드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주말 농장에 고추를 심은 모습입니다. 제가 심은 고추는 이렇게 싱싱하게 살아 있습니다. 늦가을까지도 아주 싱싱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심은 분의 고추밭을 보실까요? 싱싱했던 고추가 여름 장마가 지나자 보시는 바와 같이 다 말라 죽었습니다. 바로 옆 두둑에 심었는데 이렇습니다. 제가 관찰해 봤을 때 이것은 역병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이게 역병이었다면 제가 심은 고추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인 줄 아십니까? 고랑의 물빠짐 차이입니다. 저는 밥 만들기 할 때 두둑뿐만 아니라 고랑에도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움푹 들어간 곳은 메우고 물이 잘 빠지게 경사도 주고 최종적으로 비 온 후 바로 물이 빠지도록 도랑 쪽으로 물길도 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가 아무리 와도 즉시 물이 빠져서 고랑에 물이 잠기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분은 두둑에만 신경을 썼지 고랑에는 관심을 덜 썼습니다. 저하고 붙어있는 쪽 고랑은 제가 그런 대로 고랑을 잘 만들어 물빠짐이 좋게 했는데요. 그분 두둑 반대쪽은 고랑이 제대로 만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보시다시피 장마 후 살아있는 고추가 별로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추 뿌리는 흙 표면 근처에 뿌리를 내리는 천근성인데요.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고 물에는 아주 취약합니다. 단 하루만 물에 잠겨 있어도 치명적인데 며칠 계속 물에 잠겨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해 죽습니다. 고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작물이 배수가 안 되면 뿌리가 썩거나 밭이 습해져서 병충해에 취약해집니다. 우리나라 여름 장마 강수량은 엄청납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하루 만에 비가 1000mm가 넘게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매년 장마 기간이 짧게는 30일, 길게는 60일가량 됩니다. 이렇게 긴 장마가 지나고 나면 채소를 포함한 작물들이 긴 장마에 썩어 녹아버리기 일쑤입니다. 특히 많이들 심는 고추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물에 아주 취약한데요. 뿌리가 며칠만 물에 잠겨 있으면 역병이나 다른 질병이 아니더라도 뿌리가 썩어서 죽습니다. 주말 농장에 와보면 대부분 두둑은 잘 만들려고 하지만 고랑은 대충 만듭니다. 고랑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것도 물이 큰 도랑으로 빠져나가도록 하기까지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만 오면 물이 고입니다. 작물이 죽는 원인을 다른 곳에서 많이들 찾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물에 뿌리가 잠기고 습도가 높아져서 발생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랑을 잘 만들어 배수를 잘 되게 해도 피해의 절반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고랑을 만들 때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고랑을 너무 좁게 하지 마시고 아깝더라도 좀 더 넓혀서 만듭니다. 주말 농장 대부분은 면적이 아주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평이라도 아까운 생각이 들어 고랑을 좁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작물들 대부분은 고랑이 좁으면 햇볕이 적게 들고 통풍이 안 되면 습도가 높아져서 작물이 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아깝더라도 되도록이면 고랑은 좀 더 넓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대신 한 줄보다는 두 줄 두둑을 만드시거나 채소 같은 경우에 넓게 평이랑을 만들어 사용하시면 여러 고랑을 만들지 않고도 보다 많은 작물을 심으실 수가 있습니다. 둘째, 고랑에 물이 고일 만한 곳은 반드시 메워줍니다. 비가 오면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거나 고랑을 타고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유독 물이 잘 빠지지 않고 고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비가 적게 올 경우에는 상관이 없으나 많이 오게 되면 여기를 중심으로 작물 뿌리가 물에 잠기게 됩니다.
이런 곳은 반드시 흙으로 메워 고랑 평탄 작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셋째, 고랑에 경사를 주어 물이 잘 빠지게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사실 비탈밭이 아니면 경사를 준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주말 농장 같은 곳에서는 혼자만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서 옆에서 경작하는 분과 협의도 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인들과 함께 땅을 얻어서 경작하시기를 권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주 완만하게라도 경사를 주어서 고랑을 만들 수만 있다면 그건 생각보다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제가 해보니 고랑 물길은 최종적으로 빠져나갈 도랑이 어딘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서부터 역으로 경사를 완만히 파서 내가 심을 작물 고랑까지 조금씩 높게 만들어 오는 것입니다. 내 구역 고랑부터 무조건 깊이 파게 되면 도랑 깊이를 가늠할 수 없어 나중에 도랑보다 고랑이 더 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메우는 작업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만들었다 싶으면 물을 흘려보내 확인을 하시든지 비 올 때 또는 비 온 직후에 밭에 나가 물이 잘 빠지고 있는지 고여있는 곳은 없는지 확인해서 낮은 곳은 메우고 높은 곳은 깎아서 경사를 만들어줍니다. 농사를 지어보면 물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의외로 큽니다. 한창 작물이 자랄 때 물이 부족해도 큰 문제고 너무 과다한 경우도 문제입니다. 작물에 물이 부족하면 주면 되지만 과다한 비로 며칠씩 고랑에 물이 잠겨 있으면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그때는 많은 경우 뿌리에 손상이 가고 습한 환경에 병 발생률이 월등히 증가합니다. 한 해 농사의 절반은 1원본 밭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고랑을 잘 만드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고랑을 잘 만들어 매수가 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두둑을 잘 만드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